설날 전날 밤. 남들은 고향 앞으로 간다며 들떠 있지만 저에게 설날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지금 시댁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똥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아우 냄새. 야 이년아 좀 살살해라. 내 엉덩이 다 헐겠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욕을 퍼붓던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벌써 3년째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오줌 똥을 지리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깨끗하게 씻겨드릴게요. 제가 힘겹게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거실에서 남편과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번에 승진했다며. 축하해. 우리 올케는 좋겠다.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시어머니 수발이나 들고 시누이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 젖만 집어먹는 그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효자였고 저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며느리여야 했으니까요. 야 이년아. 배고파 밥 줘. 밥 내놔. 기저귀를 갈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까 저녁 드신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또 밥 타령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 차례상 준비해야 해서 바빠요. 제가 머리카락을 떼어내려 하자 시어머니는 제 팔뚝을 있는 힘껏 꼬집었습니다.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비명소리에 거실에 있던 남편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머니한테 소리 지른 거야. 소리 지른 게 아니야. 어머니가 꼬집어서 너무 아파서 그랬어. 봐봐 여기 피멍 들었잖아. 저는 시퍼렇게 멍든 팔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팔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놀랐어. 지은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아파서 그러는 건데 그걸 못 참아.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하는 거잖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되어 아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웅. 아들. 저 여자가 나 때려. 밥도 안 주고 굶겨. 무서워. 세상에. 방금 전까지 내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겁먹은 어린아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들었지? 어머니가 밥도 안 줬다잖아. 너 집에서 뭐하니? 엄마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겨드려. 남편의 타박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직장까지 그만두고 똥오줌 받아내며 병수발한 대가가 고작 이거라니. 알았어. 밥 차려 올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누이는 전을 부치고 있는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올케. 엄마한테 좀 잘해. 나중에 유산 상속받으려면 지금 점수 따놔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오빠 고생시키지 말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밥상을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밥그릇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야 이년아. 이걸 먹으라고 가져왔냐. 반찬이 이게 뭐야. 고기 내놔 고기. 바닥에 흩어지는 밥알과 국물들. 제 인내심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저 힘들어요. 제발 좀. 제가 울먹이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초점 없는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아주 또렷하고 살기등등한 눈빛이었습니다. 힘들어. 누군 안 힘든 줄 아냐. 너 같은 거 데리고 사는 내 아들이 더 힘들지. 주제 파악 좀 해라 이 거머리 같은 년아.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발음. 그리고 저를 멸시하는 저 차가운 말투. 어머니, 방금 말씀하셨죠? 정신 돌아오신 거죠?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희번덕거리며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해해. 밥 줘. 맘마 줘.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방금 나한테 거머리 같은 년이라고 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연기인 걸까? 지난 3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행동이 치매가 아니라 고의적인 학대였던 걸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는 건너방에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김 여사. 나야. 아유 말도 마. 오늘 그년 잡느라 연기 좀 했지. 팔뚝 꼬집어 줬더니 아주 자지러지더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래. 내일 설날이라 친척들 다 오잖아. 내일 확실하게 보내버려야지. 아들한테 미리 말해놨어. 그년 실수하면 바로 이혼 서류 들이밀라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거야. 새 며느리 자리 봐둔 거 있지. 그 건물주 딸내미 말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것을 넘어 저를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아내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치매 연기를 하며 저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 그 효자 코스프레 하던 인간도 이미 엄마랑 짜고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지금 들어가서 따져봤자 또다시 나를 미친년으로 몰아갈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그 설날 제사상 앞에서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려주겠다고. 그래. 누가 진짜 미친년인지 내일 똑똑히 보여줄게.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라, 물 가져와.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물을 떠갔습니다. 에이태,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제 얼굴에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축축한 물과 침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미지근한 물이라면서요. 이게 뭐가 뜨겁다고 그러세요.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대꾸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치매 걸린 노인네랑 싸우자고 드는 거야. 명절 아침부터 재수 없게 왜 이래 진짜.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다시 떠올게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물컵을 줍는 척하며 거실 장식장 위에 있는 가족사진 액자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액자 뒤에는 제가 어젯밤 몰래 설치해둔 구형 스마트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녹화 버튼은 이미 눌러진 상태였습니다. 어디 한번 마음껏 연기해봐. 내 놈들 추악한 낯짝이 다 찍히고 있으니까. 잠시 후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네 식구들까지. 좁은 거실이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이고 형수님은 좀 어떠셔? 여전하시지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똥오줌도 못 가려. 우리 지은이가 고생이 많지. 신우이는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효녀 코스프레를 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친척들은 혀를 차며 저를 동정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젊은 사람이 착하기도 하지.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는 말들. 남편은 친척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제가 복이 많아서요. 지은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역겨워서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어젯밤 엄마랑 짜고 저를 내쫓을 궁리를 하던 인간이 친척들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애처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으헤헤. 사람들 많다. 밥 줘. 고기 줘. 어머머 옳게. 엄마 나오셨잖아. 빨리 모시고 들어가. 손님들 놀라시게 왜 관리를 못해.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우와 밥이다. 어머니 안 돼요. 그거 제사상이에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제사상 위에 올려진 전그릇을 뒤엎고 사과와 배를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우당탕. 정성껏 차린 제사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전과 과일들. 친척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이 달려와 저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저러면 내가 막았어야지. 보고만 있었냐. 일부러 그랬지 너.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일부러 놔둔 거지. 아니에요. 갑자기 뛰어가셔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핑계 대지 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서 두부나 더 사와. 남편은 저를 현관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내복 차림에 슬리퍼 한 짝만 신은 채 저는 쫓겨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신우이의 비웃음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그들은 본색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거실에 숨겨둔 스마트폰과 연결된 실시간 도청 앱을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집안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해. 그년 나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매 노인 연기를 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연기 대상감이네. 아까 상 엎을 때 진짜 놀랐어. 친척들도 다 속은 눈치야. 신우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형수님 나가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사네. 근데 형수님 진짜 불쌍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쫓겨났잖아.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에.
친척들도 다 한패였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만 바보로 만든 거야.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근데 엄마, 다리 안 아파? 아까 너무 심하게 넘어진 거 아니야? 아프긴 뭐가 아파. 그년 내쫓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유, 다리 저려. 이제 좀 일어나 볼까?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소리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탁탁탁. 경쾌한 발소리. 3년 동안 걷지도 못한다며 기어 다니던 시어머니가 거실을 활보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그년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한잔하자고. 며느라. 아니지, 새 며느라. 들어와라. 새 며느리. 그게 무슨 소리지? 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누군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머, 어머니. 저 왔어요.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남편에게서 자주 맡았던 그 진한 향수 냄새가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 왔는가? 어서 와.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 칙칙한 년 내보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 자기야, 왔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남편의 들뜬 목소리. 그리고 쪽 소리 나는 입맞춤 소리.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내 집에서, 내가 차린 제사상 앞에서 상간녀를 불러들여 파티를 벌이고 있다니.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내가 만든 잡채야. 어머니 드시라고 해왔어. 그 여자가 만든 건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 어머, 어쩜 솜씨도 좋아라. 역시 부잣집 딸은 다르네. 그지 같은 년이 만든 거랑은 차원이 달라. 하, 호.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두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저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집안에 숨겨둔 카메라와 연동된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 속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복판. 치매라던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서서 상간녀가 따라주는 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충분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 방송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최고의 설날 방송을 시작해볼까? 경비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나간 모양입니다. 하늘이 도운 기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삐익 하는 마이크 하울링 소리. 날카로운 기계음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설날 아침이라 조용했던 단지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지금부터 일동 1204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CCTV로 보이는 거실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지은이 목소리 아니야. 술잔을 기울이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상간녀는 입을 막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204호 며느리입니다. 다들 아시죠? 치매 걸린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며 효부 소리 듣던 그 며느리입니다. 단지 내 사람들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걷지도 못한다던 치매 노인이 제가 두부를 사러 간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설마, 에이 거짓말이겠지. 저 집 할머니 치매 심하다던데.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야, 이거 밖에서 들리는 거야. 경비실 방송이라고. 당장 가서 막아. 멀쩡하게 서 있던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리가 아주 튼튼하시네요. 지금 거실에서 춤까지 추고 계시네요. 제사상 다 엎어버리고 새 며느리라고 데려온 젊은 여자랑 아주 신이 나셨어요. 새 며느리, 젊은 여자, 이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사 지내는 날 아침부터 본처를 내쫓고 상간녀를 불러들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김철수 씨, 회사에서는 성실한 과장님인 척하시더니 집에서는 내연녀랑 끌어안고 뽀뽀하고 계시네요. 조상님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을 빙빙 돌았습니다. 상간녀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식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주민 여러분, 지금 당장 12045 현관 앞으로 와주세요. 치매 노인이 회춘해서 춤추는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저는 마지막 멘트를 날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와글와글, 웅성웅성. 이미 아파트 복도는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은 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주인공 들어갑니다.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난리가 났는지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밖으로 도망치려나 봅니다.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이미 현관 앞은 동네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띠리링. 철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스마트폰 카메라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남의 집 앞에? 남편은 카메라 세례에 당황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거실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제사상은 엎어져 있고 술병이 뒹굴고 시어머니는 다시 바닥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나 죽이네. 사람 살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막걸리 마시고 춤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또 환자 코스프레라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까 잘만 걸으시더니 왜 갑자기 누우세요? 새 며느리가 주는 술이 과하셨나 봐요. 저는 시어머니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식탁 밑에 숨어있던 상간녀가 드러났습니다. 캬!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요.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민들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진짜 젊은 여자네. 저 할머니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친척들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공범들이었으니까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동네 창피하게 방송까지 하고. 너 미쳤어.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두부 봉지를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펑. 으악. 두부가 터지면서 남편의 얼굴과 양복이 으깨진 두부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고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작당 모의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년 실수하면 바로 이혼 서류 들이밀라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거야. 새 며느리 자리 봐둔 거 있지. 시어머니의 또렷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게 조작이야. 요즘 AI가 목소리도 만든다더라. 전현이 나 음해하려고 만든 거야. 끝까지 발뺌하는 시어머니. 정말 지독한 노인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저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이 집 거실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엎어버리는 장면. 남편이 상간녀 허리를 감싸고 키스하는 장면. 시누이가 낄낄거리며 저를 욕하는 장면. 모든 것이 대형 TV 화면에 고화질로 송출되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가짜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이게 이 집구석의 실체입니다. 효자 남편, 치매 시어머니, 착한 시누이. 다 개소리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이대는 주민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영상 마음껏 찍으세요. 그리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현관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방송하러 가기 전에 미리 신고해 두었던 것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부부 싸움하다가 홧김에 그런 건데 이 여자가 오바하는 겁니다. 오바. 내 얼굴 부은 거 안 보여요. 아까 저 밀쳐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멀쩡한 시어머니 치매 환자로 속여서 저한테 사기 친 겁니다. 이것도 다 조사해 주세요. 저는 경찰관에게 멍든 팔뚝과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일단 아내분 상해 정도가 심하네요. 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이거나, 나 회사원이야.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남편은 발버둥 쳤지만 가정폭력 현행범 신고가 들어온 이상 꼼짝없이 연행될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간통죄 없어져서 감옥 안 갈 줄 알았지. 꿈깨. 형사 처벌은 면해도 민사소송은 남았어.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이혼 소송, 재산 분할까지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각오해. 내가 쓴 그 명품 가방,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캬, 몰라요. 오빠가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상간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찍은 영상이 증거였습니다. 쇼하지 마세요. 아까 어머니랑 셋이서 작당 모의한 거 다 찍혔어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디서 발뺌이에요. 저는 쓰러진 척하는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경찰서 가셔서 조서 꾸미셔야죠. 가서도 아까처럼 춤 한번 춰보세요. 아니면 진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던가요.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경찰서 형사과. 설날 아침부터 난데없이 잡혀온 일가족 때문에 사무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억울합니다. 제가 며느리를 때리다니요. 그냥 부부 싸움하다가 밀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진짜 치매 환자예요. 남편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억울하다며 침을 튀겼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을 입에 문 채 바보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해해. 집에 갈래. 사탕 줘. 형사님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까 아파트 주민들이 보내준 영상을 봤는데요. 어머님이 춤을 아주 잘 추시던데. 관절이 20대시던데요. 아 그건. 엄마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런 겁니다. 치매가 원래 오락가락하는 병이잖아요. 그렇지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아파. 나 아무것도 몰라. 정말 눈물겨운 모자지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형사님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형사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뭡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머니 병원 기록입니다. 제가 이상해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떼어본 건데요. 치매 진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경도인지 장애 의심 소견만 있을 뿐. 약 처방전도 영양제 수준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 통화 녹음도 있어요. 환자분 너무 멀쩡하신데 자꾸 약 달라고 떼를 쓴다고. 의사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연기 그만하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움찔하더니 슬그머니 입에 물고 있던 손가락을 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아파. 기억이 안 나.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지정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죠.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 거기서도 춤추실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즉시 경찰 동행하에 응급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명절이라 당직 의사만 있었지만 기본적인 인지 능력 검사는 가능했습니다. 1시간 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지 능력, 기억력 모두 나이대에 비해 아주 양호합니다. 오히려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신데요.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돌팔이 의사네. 내가 아프다는데 네가 뭘 알아. 어머니, 의사 선생님한테 욕하시면 안 되죠. 멀쩡하다는 거 증명됐으니 이제 사기죄 성립되겠네요. 저는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치매 환자 간병비 명목으로 남편이 제 돈 가져간 거, 그리고 제가 직장 그만두고 병 수발하느라 잃어버린 경력, 이거 다 노동 착취고 사기입니다. 민사소송 걸면 위자료가 꽤 짭짤하겠어요. 지은아, 여보.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널 너무 아껴서. 옆에 두고 싶어서 꾀병 부리신 거야. 효심이 지극해서 그런 거라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눈치를 보며 도망갈 타이밍만 노리던 상간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비 며느리라는 분 어디 가세요? 아직 볼일 안 끝났는데. 상간녀가 화들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저기요 언니.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빠가 이혼남이라고 속였고 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셔서 진짜인 줄 알았다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상간녀는 억울하다며 울먹였지만 그녀의 손에는 명품 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유부남 카드로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요. 그거 제 남편 카드 아니고 제 가족 카드거든요. 당신이 쓴 그 돈 다 제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뭐라고요? 오빠 이거 오빠 능력으로 사준 거 아니었어. 상간녀가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다 사업 자금이다 해서 제 명의로 대출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으니까요. 이 여자는 남편 돈 보고 붙은 꽃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 유부남한테 낚인 거였습니다. 야 김철수, 너 돈 많다며. 강남에 아파트도 있다며. 그거 다 뻥이었어. 상간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순식간에 치정 싸움판으로 변했습니다. 아니야. 곧 생길 예정이었어. 엄마가 유산 물려주면 그걸로 다 해결하려고 했지.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들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가진 게 어딨어. 내 처가 쫓아내고 그 위자료랑 아파트 뺏어서 그걸로 살려고 했지. 아이고. 자기들끼리 자백하고 난리가 났네. 저는 팔짱을 끼고 이 콩가루 집안의 싸움을 구경했습니다. 형사님들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사님, 들으셨죠? 저 내쫓고 재산 뺏으려고 모의한 거 자백했네요. 이거 녹취록에 다 들어갔죠.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생생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특수절도 미수의 사기 혐의까지 조사할 게 많겠네요. 일단 세 분 다 유치장으로 가시죠. 연휴 기간이라 조사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안 돼. 나 유치장 못 가. 나 폐쇄 공포증 있어. 며느라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로 차가웁게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폐쇄 공포증이라뇨. 3년 동안 방구석에만 계셨던 분이 거기 가면 오히려 마음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따뜻한 콩밥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하고 계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경찰서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들이 저에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남편이 믿고 있던 마지막 동화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숨기고 있던 더러운 비밀들.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려 죽일 차례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가압류 신청부터요. 네. 숨 쉴 구멍 하나 없이 꽉 막아주세요. 설날 다음 날 아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세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가 돌아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산발이 된 머리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화장이 번져 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얼어 죽겠네. 택시라도 잡아봐라 아들. 엄마 지갑이 집에 있어. 핸드폰도 압수당했잖아. 일단 걸어서 가야 해. 세 사람은 폐잔병처럼 터덜터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삐비빅 삐비빅 왜 안 열리지? 비밀번호가 틀렸대. 남편이 당황하며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도어락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삐비빅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그년이 비밀번호 바꿨나봐. 야, 문 열어. 문 열라고. 남편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시애미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당장 문 열어.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 앞에서 행패 부리는 분들. 뒤를 돌아보니 제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지은아, 너 인연 잘 만났다. 감히 시어머니를 밖에 세워둬.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가 달려들려 하자 변호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갔습니다. 지금 손끝 하나라도 대면 바로 현행범 체포입니다. 뭐? 접근 금지. 내가 내 며느리 보는데 무슨 법이.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채권자입니다. 제 채권자라니. 제가 변호사에게 눈짓하자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딱지 하나를 꺼내 현관문에 붙였습니다. 빨간색 딱지였습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문입니다. 이게 뭐야? 경매라니. 내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가? 남편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내 집. 이게 어떻게 내 집이니? 명의만 내 거지. 대출금은 내가 갚고 있었잖아.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내가 내 카드로 긁은 게 얼만 줄 알아. 저는 거래 내역서를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눈보라처럼 흩날렸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내 명의로 빌려 쓴 돈이랑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치면 이 집 팔아도 모자라. 그래서 내가 경매 신청했어. 뭐라고? 말도 안 돼. 내가 갚으면 되잖아. 갚아. 지금 당장 갚아. 5억인데 현금 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는 주제에 허세만 가득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간녀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이 남자 빈털털이라고요. 아니 빚만 5억인 신용불량자 예정자예요. 제 말에 상간녀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야 김철수. 너 진짜야. 강남 아파트도 있고 사업도 잘 된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그게 지금은 좀 힘들어서. 나중에 잘 되면. 미친놈. 나한테 빌려간 5천만 원 내놔. 가게 보증금 빼서 빌려준 거란 말이야. 상간녀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보다 더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아, 이거나. 나도 힘들다고.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새끼야. 거지 같은 집구석에 내가 왜 엮여서. 상간녀의 하이힐이 남편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리려다 같이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잠대. 전현이 미쳤나. 복도는 순식간에 개싸움판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얽히고 설킨 추악한 욕망들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 저 집 또 싸우네.
어제 그 불륜 커플 아니야. 완전 거지 됐나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자, 공연은 여기까지. 경비 아저씨, 여기 잡상인들 좀 쫓아내 주세요. 제가 인터폰을 누르자 경비 아저씨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당신들 아직도 안 갔어. 주민신고 들어왔으니까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또 경찰 부릅니다. 이거나 내 집이야. 내가 산 집이라고.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집 문고리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상간녀도 짐짝처럼 쫓겨났습니다. 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나머지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받아내 주세요. 걱정 마세요. 통장 가압류도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마 오늘 점심도 사 먹기 힘들 겁니다. 변호사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띠리링. 철컥. 텅 빈 거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이곳이 이제야 비로소 제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도 곧 팔아버릴 것입니다. 이곳에는 그들의 썩은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걸어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미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바닥에서 살아. 평생 서로 원망하고 물어뜯으면서. 그게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자리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명예도 잃은 그들에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줄 시간입니다.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1년 후 법원 앞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오는 남편의 얼굴은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땅땅땅. 이혼 확정. 위자료 및 재산 분할 5억 원 지급 판결. 판사님의 판결봉 소리가 남편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망했다. 진짜 다 뺏겼어. 집도 날아가고 퇴직금도 압류당하고. 이제 진짜 거지야.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변호사를 썼어야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웠어야지. 이제 우린 어디 가서 사냐.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치매 연기하자고 꼬셔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아악, 내 인생 물어내. 모자는 법원 앞에서도 서로를 탓하며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그 가짜 치매 가족 아니야. 아직도 저러고 사네. 쯧쯧.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남편이 빈털터리인 걸 알고 5천만 원 빚만 남긴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 손 반찬 가게입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제사 음식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줄 서서 사먹는 대박 맛집이 된 것입니다. 사장님, 여기 잡채랑 모듬전 좀 주세요. 저번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덤으로 나물 좀 더 넣어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의 칭찬과 웃음소리.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니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꾀재재한 행색의 노숙자 같은 남자와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제가 고개를 들자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은아, 너 여기서 뭐 해? 이 가게 내 거야.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시어머니는 진짜로 병이 들었는지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어머, 누구신가 했더니 전 남편 아니세요? 여긴 웬일이세요?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오셨나? 제가 팔짱을 끼고 비웃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가게를 둘러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진열된 맛있는 반찬들을 보자 눈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너무 배고파. 엄마가 며칠째 밥을 못 드셨어. 반지하 방세도 밀려서 쫓겨나게 생겼어. 제발 밥 좀 줘. 우리가 잘못했어.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나 좀 살려다오. 요양원에라도 좀 보내주라. 이놈이 나를 고려장 시키려고 한다. 시어머니의 눈물. 하지만 이번에도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령 진짜라 해도 제 알바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며느리 없어요.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거지한테 줄 밥은 없으니까 나가세요. 저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수 온 붙었네. 소금이나 뿌려야지. 썩 꺼져.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소금 세례를 맞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독한 년. 지독한 년. 가게 밖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는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평생 저렇게 지옥 속에서 살아가겠죠.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도와드릴까요? 새로 채용한 훈남 직원 알바생이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잡상인들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일해요. 아, 오늘 회식이나 할까요? 소고기 먹으러 가요. 와, 진짜요. 사장님 최고. 가게 안은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나의 불행했던 과거.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저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조여 맸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오늘도 반찬이 아주 맛있게 됐네요. 제 인생처럼 말이죠.